읽어주는 부동산 경매. 경매 공매. 이것부터 알고 시작하자. 파트 3. 경매 공매 투자하면 얼마나 싸게 사나요? 전셋집에 살고 있는 A씨는 얼마 전부터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경매에 뛰어들었습니다. 평소 부동산이나 경매에 문외한이었던 그는 인터넷 광고에 나온 경매 컨설팅 업체를 이용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낙찰받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응찰자가 붙지 않아 단독으로 낙찰받았는데도 최저가보다 3천만 원이나 더 높은 가격에 낙찰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이후 경매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위치가 좋은 경매 물건은 감정평가액을 훨씬 넘는 금액에 낙찰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러나 낙찰가율과 낙찰률이 오를수록 경매 투자에서 별로 남는 게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되는 경매에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입찰가를 써내다 보면 결과적으로 남지 않는 장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 공매에 참여하는 이유가 돈 되는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기 위한 것인데 남지 않는 투자를 했다고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비싸게 낙찰받으면 책임은 오로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절대 비싸게 낙찰받지 않도록 입찰자가 사전에 준비하고 경매 물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경매 공매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 싸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격에 낙찰받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금액을 써내 낙찰받는다면 차라리 금매나 일반 매물을 고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가 매입의 기준을 세워 입찰하면 고가 낙찰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손실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매 물건이 입찰에 붙여지면 감정평가액부터 입찰이 시작되는데 통상 1에서 2회 유찰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유찰 과정 없이 감정가에서 바로 낙찰되는 물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회 정도는 유찰되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국내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졌거나 부동산 불경기에는 2에서 3회 유찰된 물건들이 쏟아져 훨씬 값싸게 낙찰받을 수도 있습니다. 싸게 낙찰이 가능한 이유는 경매 공매는 위험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아무나 입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불행을 이용해 부동산을 싸게 산다는 주변의 시선, 경매 물건 잘못 샀다가 돈을 날렸다는 흉흉한 이야기, 재수 없고 불쌍한 부동산이라는 소문, 권리 분석이 어려워 공부를 많이 해야만 살 수 있다는 생각 등이 경매 투자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투자자들이 관심은 있어도 선뜻 입찰하지 않으니까. 입찰자들은 어부지리 10에서 50%까지 싸게 부동산을 장만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일 때 초보 투자자들이 화랑을 기대하고 고가에 낙찰받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또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려 자칫 본래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컨설팅 업체를 통해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 낙찰을 받아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며 과도하게 높은 낙찰가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싸게 낙찰받으려면 입찰 전 합리적인 낙찰가를 산정해 둬야 합니다. 주택은 시세보다 최소 10% 이상 싸게 매입해야 경매로 인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경매 공매를 10% 게임이라고 합니다. 일반 매매보다 등기 비용만 1.5% 정도 더 들어가며 명도 비용과 수리비, 입주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세금 등을 고려하면 낙찰 금액의 9에서 13% 정도가 추가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낙찰받는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낙찰가 범위를 산정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매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살 때 되도록 싸게 장만해야 하는 이유는 살 때부터 팔 때를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고령화에 따라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부동산 투자는 환금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실수요.
수익형 투자가 아니라면 묻어두기식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여윳돈 없이 부동산만 들고 있다가는 필요할 때 현금화하지 못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